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소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철강주들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철강 종목들의 흐름은 어떤지 먼저 주가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최근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작년 7월부터 많이 쏟아졌지만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좀 효과가 미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방 수요 부진이 계속되면서 이제 주요 철강주들의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시장 대비해서 좀 비교적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포스코홀딩스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스팟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면서 현재 지금 톤당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리튬 신사업 가치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가 생기면서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좀 특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더 민감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4거래일 연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계속 PBR 0.2배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점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비철금속의 대표주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33년 기준으로 재련 사업부와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부문의 재무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서 시장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이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주들 흐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럼 실적으로 넘어가서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어제 장마감 이후에 포스코 그룹들이 나란히 실적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4분기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철강 기업들은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매출 18.6조 원에 영업이익 3,043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 60% 정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주된 이유로는 당연히 철강 관련된 실적도 부진했겠지만 주요 연결 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역시도 좀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에서는 스프레드 악화가 시장의 예상 대비해서 좀 컸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철강 업황을 좀 짚어드리면 일단 4분기가 원래는 전통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 물량이 좀 증가를 하나 싶었지만 좀 물량 회복이 두 기업 이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모두 시장 기대 대비해서 물량 회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전기로를 운영을 하면서 봉연강류 이제 생산 비중이 전체 물량에서 봉연강류 생산 비중이 40% 정도가 되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좀 건설 경기 악화에 또 더 큰 타격을 받으면서 이제 물량이 더 크게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적자 가능성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었는데요. 중국에서 철강사들의 가동률이 연말까지도 꽤 높은 수준으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석 수요가 견조한 모습이었고 또 인도와 동남아 같은 신흥국에서는 석탄 수요가 늘어나서 네. 원료가도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원재료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의 판가 전이로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악화가 되었고 이러한 시황적인 측면 외에 일단 일회성 요인도 4분기에 꽤나 이제 한꺼번에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에 인단협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인건비 상승분을 한 번에 소급해서 좀 적용을 크게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전력비 인상분이 좀 이제 전기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아마도
4분기 연말에 성과급 관련해서도 큰 비용 인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 기업들 4분기 좀 어두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업황도 체크해 볼게요.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 철강제에 대한 물량 이 부분이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업계 동향이라든지 철강에 대한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4분기 실적 예상과 함께 최근에 이제 철강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일부 제품들의 스팟 물량에 대해서는 좀 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1월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모두 유통량 열연 가격을 5만 원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2월에는 비조선용 향 후판 가격도 5만 원 인상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봉현강류 같은 경우에는 봉현강류에서는 H영강에 대해서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 또 5만 원 인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다만 좀 시황을 체크를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하반기부터 좀 지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이 좀 투입가에는 레깅 반영되는 그런 모습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투입가는 좀 쭉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 2월에 이어진 판가 인상만으로는 아무래도 기존 투입가 상승을 커버하는 수준에 아마 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스프레드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철강사들의 그런 물량에서 봤을 때 실수요 향으로 장기 계약 물량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사에 나오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스팟 물량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마 좀 실수요 그런 걸로는 아마 전체 판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양 흐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전방 수요 악화에 따라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모두 좀 대보수를 크게 진행할 그런 계획을 세운 상황입니다. 네. 물량이 어차피 시황에 따라서 크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고정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여겨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 사고로를 4개월 동안 보수에 들어갈 예정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 각각 인천과 당진 전기로를 3개월씩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 보수는 수주 내에 끝나는 것에 비해서 이번 보수는 꽤 이제 길게 진행하는 거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만 좀 아무래도 시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스프레드 가격이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철강 업황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요. 현대제철도 그렇게 뭐 적자라든지 약간의 좀 보수적인 시각을 기대해야 되는데, 실적이 좀 방어 가능한 철강 섹터들 기업은 있을까요? 네, 일단 시황이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제 실적 방어가 그래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 예상부터 체크를 해드리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상회하는 모습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연과 연 출하 물량이 좀 4분기에 집중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일단 이러므로 인해서 아연과 연 물량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런 산업금속뿐만 아니라 귀금속, 금과 은, 그리고 그 밖에 구리 역시 견조한 출하량, 이제 생산량이 좀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귀금속과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높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금속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익률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락세를 좀 지속했던 아연 가격이 4분기 들어서는 아주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분기까지는 고려아연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패턴에서 메탈 로스 이제 평가 손실이라 그러죠. 그런 네. 메탈 로스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메탈 로스 구간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역시나 호주의 재련 자회사 SMC가 있는데요. SMC 역시 이런 물량 증가라든지 아니면 아연 가격 회복에 힘입어서 흑자 폭이 증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역시나 같은 논리로 좀 실적 방어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면서 작년 대비해서는 그래도 증이익을 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 아연까지 그나마 좀 철강 비철 이쪽 업종 속에서 시황을 좀 돌파하는 그런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약간 틀어서 2차 전지로 가보겠습니다. LNF 일단 앞서서 실적 발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실적 발표가 안 난 2차 전지 기업들은 4분기 역시나 안 좋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양극재 세 기업들 중에서 두 기업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먼저 좀 짚어드리면 LNF 같은 경우에 영업적자가 2,804억 원의 영업적자가 네. 났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대비해서 크게 하회한 이유는 전기차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물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판가도 같이 하락을 하고 또 이러한 재고평가 손실이 약 2,500억 원 정도가 인식이 된 것으로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피처엠도 어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영업적자 787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LG엔솔과 GM의 JV 회사인 얼티엄 셀지안으로 역시나 좀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물량이 좀 크게 감소했다라고 좀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다 공통적으로 재고평가 손실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 역시 아직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재고평가 손실도 이제 컨센서스 크게 하회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삼성 SDI와 이제 SK온으로 납품을 하는데 일단 SDI 쪽으로 나가는 그런 프리미엄 전기차 향으로는 이제 물량의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단 SK온을 통해서 나가는 포드향 물량 이쪽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역시 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 다음으로 이제 분리막 기업들도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분리막 기업 SKIT와 WCP 두 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IT 같은 경우에는 또 컨센서스에 부합 내지 혹은 소폭 상회하는 모습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분리막 기업들 역시 공통적으로 전방 수요 악화에 영향은 받습니다. 다만 SKIT는 일단 기존에 계약을 할 때 캡티브 고객사인 SK온과 물량으로 계약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그래도 물량을 좀 그런 바인딩 계약에 의해서 물량을 가이던스대로 좀 잘 밀어낸 것으로 밀어내서 그래서 좀 실적에 큰 타격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WCP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WCP가 지금 한국에 6공장까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 8 공장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새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신공법 설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공법 설비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양극재 기업들은 실적이 좀 어두울 것 같은데 그나마 분리막 쪽에서는 조금은 선방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분리막 업체인 창신신소재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이런 공급망 재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투자 계획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성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영향은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작년에 FEOC 요건이 발표가 나고 또 그 이후에 AMPC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났는데요. 그 이후 시점으로 해서 분리막 기업들과 전해액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일단 FEOC 요건에서는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의 분리막 1위 기업인 창신신소재가 네. 기존의 미국의 공장 투자 계획 축소를 크게 발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앞선 그런 FEOC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반증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IRA 요건을 충족을 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 외의 분리막에 대한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북미 지역에서는 현재 지금 분리막 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 일본 분리막 기업들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이들의 북미 진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은 약간 투자 결정을 할 때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로 접근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셀사들이나 OEM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기반으로 좀 북미 진출을 하면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태에서 북미 진출 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에는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분리막 기업들을 보시면 그나마 2차 전지 중에서는 낙폭을 어느 정도는 약간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의 시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도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았어요. 앞으로의 업사이드 요인들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네, 일단 북미 진출 관련된 사항이 분리막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투자 포인트였는데요. 다만 FEOC 요건이 발표가 났지만 아무래도 중국 지분율에 관련된 어떻게 정교한 해석을 하느냐 이런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전방 수요 둔화에 따른 좀 지역적인 수급 분석도 더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북미 진출 계획이 2024년 작년 말에 나오겠다라는 것에서 올해 2분기 내에 발표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27년에서 28년 기준으로 국내 셀 기업들의 북미 지역의 캐파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일단 삼성 SDI가 97기가와트로 계획을 하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120기가와트를 계획 중인데요. 일단 SK온 같은 경우에는 포드와의 JV 물량 중에 일부가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캐파는 비슷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WCP와 SKIT가 만약에 북미에 진출을 한다면 일단 기존 주요 고객사들 대응하는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네. 진출하는 캐파는 비슷할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그럼 그 두 기업들 각각 추가적인 북미 진출 계획을 할 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좀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분리막을 거의 50% 이상 비중으로 네.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수요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관련해서는 WCP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WCP가 앞서 국내 7, 8라인의 신공법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생산성을 높여서 기존 고객사인 SDI를 납품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LG 엔솔을 대응하기 위한 물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고 네.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리막 기업들의 투자 소식까지 철강과 2차 전지에 대한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또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